안녕하세요. 영사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계지리 5단원, 세계 주요 대지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첫 번째로 세계 주요 대지형들의 형성 과정과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두 번째로 화산, 카르스트, 해안 지형에서 나타나는 여러 지형들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내용이 대지형의 형성인데요. 우리가 대지형의 형성이라고 하면 여기에 미치는 작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입니다. 첫 번째로 내적 작용이 있고 두 번째로 외적 작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내적 작용이라고 하면 지구 내부의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작용으로서 대표적으로 융기와 침강을 포함하고 있는 조류운동, 그리고 습곡과 단층 활동으로 나타나는 조산운동과 화산활동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지구 내부의 힘에 의해서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적 작용이라고 하면 지구 외부에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작용들인데 대표적으로 하천이라든지 바람, 파랑, 빙하 등에 의해서 나타나는 침식, 운반, 퇴적 작용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외적 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10여 개의 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10여 개의 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크게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구성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 잘 알고 계시면 좋은 것 중 하나가 해양판은 대륙판보다 밀도가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밀도가 높다는 것은 해양판의 대륙판보다 무겁다는 뜻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이 판이 갈라지거나 충돌하는 지역의 경계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지각이 불안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판의 경계와 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내용이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하는 지역에서는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밀도가 높다는 걸 우리가 앞서서 봤었는데요. 해안판이 대륙판보다 밀도가 무겁기 때문에 해안판이 대륙판의 밑으로 밀려 들어가는 침강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해안판의 대륙판 밑으로 침강하고요. 이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지진이 활발하게 발생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마그마가 형성이 되는데 이 마그마가 지각을 뚫고 올라와서 분출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서 대륙판과 해안판이 충돌하는 지역에서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러한 대륙판과 해안판이 충돌하는 곳이 안데스 산맥이 형성되는 곳입니다. 안데스 산맥은 해안판에 해당하는 나스카판과 대륙판에 해당하는 남아메리카판이 서로 충돌하면서 안데스 산맥이 만들어지고 이 과정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마그마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화산 폭발도 활발하게 나타나는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운동으로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도 충돌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근데 대륙판과 해안판이 충돌하는 지점과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선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지점에서는 대규모 습곡 산맥이 형성이 되는데 이때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지점은 대륙판과 해안판이 충돌하는 지점과 달리 두 판 간에 서로 밀도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둘 중 어떤 판이 침강하지 않습니다. 침강하지 않기 때문에 마그마가 형성이 되지 않고요. 설사 마그마가 형성된다 하더라도 대규모 습곡 산맥으로 인해 생겨난 두꺼운 직각을 마그마가 뚫고 올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화산 활동보다는 지진 활동이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서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데요.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경우에는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과 유라시아판 둘 다 대륙판에 해당하는데 이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면서 대규모 습곡 산맥이 만들어진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하는 지점에서는 지진도 나타나고 화산 활동도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지점에서는 지진 활동을 활발하게 나타나는데 화산 활동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둘 다 판과 판끼를 충돌하는 지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살펴봤는데 갈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갈라지는 경우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해안판과 해양판이 서로 갈라지는 경우와
대륙판이 서로 갈라지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는데 해안판이 서로 갈라지게 될 경우에는 판과 그 두 판 사이에서 마그마가 흘러나오면서 해령이 형성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해령이라고 하면 해양판이 갈라지면서 형성이 되는 깊은 계곡이다, 골짜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마그마가 분출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지각이 확장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서 대서양 해령에 위치하고 있는 아이슬란드가 대표적으로 이 해양판이 갈라지는 곳에 해당이 되고요. 대륙판이 갈라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구대가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규모 지구대가 형성이 되는데 이때 마그마가 위로 솟아오르게 되면서 지각판이 확장이 되고 이때 지구대라고 한다면 대륙판이 갈라지는 경계에서 나타나는 깊은 계곡이다, 골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대륙판이 갈라지는 대표적인 지역으로서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있습니다. 아프리카판이 현재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해안판이 갈라지는 경우와 대륙판이 갈라지는 경우는 둘 다 지각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진이 활발하게 발생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마그마가 분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화산 활동도 좀 자주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해안판이 갈라지는 경우든 대륙판이 갈라지는 경우든 지진도 활발하고 화산 활동도 비교적 활발하게 나타나는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경우로 두 판이 서로 어긋나서 미끄러지는 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이 경우에 있어서는 마찰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진이 활발하게 나타나지만 마그마가 분출하는 경우는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화산 활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판이 서로 어긋나서 미끄러지는 경계에 있어서는 지진 활동은 활발하게 나타나지만 화산 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두 판이 서로 어긋나서 미끄러지는 경계로 샌안드레아스 단층이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샌안드레아스 단층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이 서로 미끄러지는 경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진 활동은 활발하지만 화산 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 주요 대지형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교과서에서는 세계 주요 대지형으로서 첫 번째로 바로 아래에서 나오고 있는 안정육개와 두 번째로 고기스콕 산맥, 그리고 세 번째로 싱기스코 산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주요 대지형 같은 경우에는 형성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구별을 해볼 수 있는데, 자, 먼저 안정육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육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원센대에 나타났던 조성운동으로 형성되었던 지형들이 오랜 기간 동안 침식작용을 받으면서 형성된 지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안정육괴 같은 경우에는 시원센대에는 조성운동을 받아서 스코산맥이라든지 여러 지형들이 형성이 되었는데 이 지형들이 오랜 기간 동안 침식작용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에 들어서는 평탄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안정육괴들은 지각 자체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받으면서 만들어진 여러 암석들이 있는데 이러한 암석들을 우리가 변성암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안정육괴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철광석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 철광석이 풍부하다는 것도 꼭 알고 계시면 좋고요. 또 이 안정육괴에서 나타나는 또 세부 지형으로서 대표적인 게 순상지가 있습니다. 순상지라고 하면 이 앞에 붙어 있는 순자가 방패순자라는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땅 자체가 전반적으로 방패를 엎어둔 것처럼 평탄하게 생겼다라고 해서 우리가 순상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방패 모양의 완만하고 평탄한 대규모 지형을 순상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지형이 형성된 이유가 과거의 안정육괴는 조선운동을 받아서 스코산맥이라든지 이런 지형들이 분포를 하고 있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침식작용을 받으면서 지형이 평탄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순상지가 나타나게 되고요. 또 구조평야도 나타납니다. 넓은 범위에 걸쳐서 수평 상태의 퇴적 지층이 오랫동안 쌓이게 되면서 나타나는 구조평야가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안정육괴 같은 경우는 주로 대륙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판의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판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대표적으로 발트 순산지, 그 다음에 시베리아 순상지, 캐나다 순상지, 아프리카 순상지가 대표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기스코 산지가 있는데요. 고기스코 산지라고 하면 고생대 이후에
조선운동으로 형성된 산맥들인데, 자, 그러니까 우리 앞서서 봤던 안정육교 같은 경우는 시원센대의 조선운동을 영향을 받았는데, 고기숙고 산지 같은 경우에는 고생대 이후에 조선운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고기숙고 산지 같은 경우에도 형성된 시기 자체는 오래되었지만 안정육교보다는 침식작용을 비교적 덜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산맥으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 고기숙고 산지가 분포하고 있는 지역들은 전반적으로 석탄 매장량이 많은 편입니다. 이 고생대에 있던 그 시기 중에서 석탄기라는 시기가 있는데요. 이 석탄기라는 시기가 석탄의 원료가 되는 나무들이 많이 번성했던 시기라서 나무들이 많이 매장되어 있고, 이 나무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석탄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기숙고 산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석탄 매장량이 많은 편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침식 작용을 마찬가지로 받기는 해서 산맥의 형태가 좀 남기는 했지만,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될 신기숙고 산지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해발 고도가 낮고 또 경사가 완만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산지의 연속성이 약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침식 작용을 받았기 때문에 해발 고도가 산맥이 많이 깎여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해발 고도가 낮고, 그러다 보니까 경사도 완만해지고 산지 연속성도 약하다. 주변에 이제 중간중간 끊겨 있는 지점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안정육괴보다는 좀 더 판의 경계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안정육괴 주변에 분포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 지형들이 과거에는 판의 경계였던 지역들도 몇 군데 있겠죠. 그래서 안정육괴 주변에 분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고기숙고 산지에 해당하는 지역들이 스칸디나비아 산맥, 우랄 산맥, 에팔리치아 산맥,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드라켄즈버그 산맥이 대표적인데, 스칸디나비아 산맥 같은 경우에는 북유럽에 위치한 산맥이고요. 그 다음에 우랄 산맥 같은 경우에는 시베리아의 서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펠리아차 산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고,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은 호주 대륙의 동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드라켄즈버그 산맥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의 남부에 위치한 산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신기숙고 산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신기숙고 산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기숙고 산지 같은 경우에는 고생대 이후에 형성됐다고 봤었는데, 신기숙고 산지 같은 경우에는 중생대 말에서 신생대에 걸쳐서 조선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질학적 시간을 기준으로 볼 때는 형성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침식 작용 자체를 많이 받지는 않아서 고기숙고 산지에 비해서는 해발고도 높은 편인데요. 이 신기숙고 산지 주변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구리와 주석의 광물 자원이 많이 풍부한 편이고, 석유와 천연가스가 대체로 이 신생대 지층에 많이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량이 많은 편입니다. 이 신기숙고 산지가 구리 주석과 석유,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이 신기숙고 산지 같은 경우에는 고기숙고 산지에 비해서 침식 작용을 비교적 덜 받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발 고도가 높고 험준한 편이고 경사가 급하다는 거죠. 산지의 연속성이 뚜렷한 편입니다. 아직 침식을 덜 받았기 때문에 이 산맥이 덜 끊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신기숙고 산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판의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각이 불안정한 편이고 화산 활동도 많이 활발한 편입니다. 지진도 활발한 편이고요. 대표적으로 환태평양 조산대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대표적인데, 이들 위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아래 사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안정육괴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가장 대표적인 안정육괴가 이 아프리카 판에 위치하고 있는 아프리카 순산지가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남부 지역과 시베리아의 서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발트 순산지가 또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시베리아의 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시베리아 순산지,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판에 위치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순산지,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윗부분에 있는 캐나다 순산지, 이 캐나다 순산지를 우리가 로렌시아 순산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브라질 아마존 분지가 위치하고 있는 브라질 순산지가 대표적인 안정육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5가지
여섯 가지 이 순선 그 안중육해들 중에서요. 특히 시험에서 좀 많이 나오는 거는 발트 순선지와 시베리아 순선지,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순선지, 캐나다 순선지가 시험에서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간간히 아프리카 순선지도 좀 나오는 편입니다. 브라질 순선지 같은 경우에는 언급 자체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브라질 순선지도 위치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여섯 가지 순선지의 위치 정도는 좀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고기 조산대에 대해서 한번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 발트 순선지의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스칸디나비아 산맥이 가장 대표적인 고기 조산대에 해당이 되고요. 또 이 그 순산대 바로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우랄 산맥이 또 대표적인 고기스코 산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발트 순산지 같은 경우에는 북쪽으로는 스칸디나비아 산맥, 그리고 동쪽으로는 우랄 산맥이라는 고기스코 산지에 둘러싸여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순산지의 남부에는 드라켄즈버그 산맥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켄즈버그 산맥이 또 대표적인 고기스코 산지 중 하나이고,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순산지의 동부 쪽에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로렌시아 순산지 바로 남동쪽에 에팔레치아 산맥이 위치를 하고 있다. 라고 위치를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시험에서 좀 많이 나오는 거는 우랄 산맥이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드라켄즈버그 산맥,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에팔레치아 산맥, 이 네 가지 산맥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좀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기조선때 산맥들을 보도록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아플러스 산맥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알프스 산맥 같은 경우에는 이 유라시아판과 아프리카판이 충돌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알프스 산맥 같은 경우는 또 주변 산지랑 좀 연결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이 아프리카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도 산맥이 하나 있는데요. 그 아프리카의 북부 지역에 위치한 이 산맥의 이름이 아틀라스 산맥에 해당이 됩니다. 이 아틀라스 산맥 같은 경우에도 그 알프스 히말라야 조선대에 포함되는 산맥이고 신기스코 산지에 해당이 됩니다. 아틀라스 산맥과 위로 쭉 연결되면서 알프스 산맥, 그리고 알프스 산맥이 좀 더 이어지면서 여기에 위치한 카카스 산맥으로 또 연결이 되고요. 여기도 이 카카스 산맥도 신기조선대에 해당이 되고, 여기서 더 동쪽으로 가다 보면은 히말라야 산맥이 위치하고 있죠. 이 히말라야 산맥도 신기조선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알프스 히말라야 조선대들을 우리가 연결을 해볼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신기조선대로서 환태평양 조선대를 보시게 되면 북아메리카판의 서부 쪽에 위치한 로키 산맥이 신기조선대에 해당하고, 안데스 산맥이 또 신기조선대에 해당이 됩니다. 안데스 산맥 같은 경우에도 남미판과 나스카판이 충돌하기 때문에 신기조선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시험에서는 보통 알프스 산맥과 아틀라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그리고 안데스 산맥이 시험에서 좀 자주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가 대표적으로 세계 주요 대지형으로서 우리 교과서에서 설명되고 있는 지역들인데, 몇 가지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좀 더 중요한 지역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라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죠. 자, 여기 대서양 해령이 있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섬이 아이슬란드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대서양 중앙 해령의 일부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그 섬이 된 지역들이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대서양 해령이 분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대서양 해령 같은 경우에는 해양판이 확장되고 있는 곳이다, 갈라지고 있는 곳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고요.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호수가 몇 군데가 좀 지금 분포를 하고 있죠. 이 호수를 따라서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지구대라고 하면은 깊숙한 계곡, 협곡 같은 느낌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깊숙한 계곡, 협곡 중에서 일부는 물에 잠길 수도 있겠죠. 이렇게 물에 잠긴 호수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흔적을 통해서 여기가 우리가 지구대라는 걸 실제 시험에서도 잘 파악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아프리카 지구대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대략 아프리카의 동부 지점이 이 호수가 약간 좀 보이는 지점에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 정도가 이 대지형 파트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 전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어서 화산 지형부터 해서 카르스트 지형, 해안 지형의 특징들에 대해서 또 개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영상을 따로 분리를 해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사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